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 여신 강은숙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공시를 접할 때에 과연 이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히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공시가 많이 나오게 되죠. 무상증자라는 뉴스는 어렴풋이 우리가 호재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증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장중에 30분 정도 거래 정지가 됩니다. 꼭 무상증자 뉴스가 아니어도 어떤 계약 공시가 큰 계약 공시건이 나온다든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30분 정도 주가가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단일가로 인해서 거래가 재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발표 뉴스가 바로 주가 거래 정지가 30분 동안 장중에서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을 때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 정말 헷갈리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증자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기업이요, 상장을 하려고 그렇게 무더기도 애를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기업의 어떤 자본을 조달을 하거나 기업의 어떤 자금을 조달할 때에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오너가 자금을 투입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장을 한 기업은 여러 가지 손쉬운 방법으로 자금을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은행 대출, 채권 발행, 그리고 세 번째가 주식 발행, 증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주식 발행, 증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대출과 채권 발행은 상환의 부담이 존재하는 반면에 증자는 전혀 상환의 부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새로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외부의 자금을 유입을 하고 끌어들이려는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하기를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라는 그런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회사의 일정 액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바로 우리는 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상증자는 뭐냐?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받고 나눠준다라는 의미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조금 이따 알아볼 거고요. 신주 발행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증가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무상증자는 그야말로 그냥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 제가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냥 주니까 우와 짱이다 좋다. 설마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대로 주겠습니까? 그대로 분할이 되기는 합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자본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먼저 유상증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삼자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주주배정입니다. 돈을 주고 신주를 인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건데요. 바로 이 주주배정, 기존에 보유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주를 다시 신주를 배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울며 겨자 먹기인 거죠. 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꺼줬어요. 1,000만 원을 꺼줬는데 매달 이자를 10만 원씩 내야 하는데 기업이 뭐라 그러느냐? 야, 내가 지금 10만 원 이자 줄 돈이 없어. 너 그러니까 나 1,000만 원만 더 빌려줘.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처음에 빌렸던 거하고 2,000만 원 하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열심히 줄게. 만약에 네가 1,000만 원을 주기 싫으면 또 빌려주기 싫으면 이자도 포기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주주 입장에서는 일반 주주 배정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손실이어도 아예 그 종목을 손절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주식을 돈을 들여서 주주 배정을 받거나 좀 싼 가격에 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처음에 주식 상장할 때처럼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일반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이 어떤 자신이 있거나 미래에 본인들이 어떤 새로운 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 IR도 하게 되고 하면서 어필을 하게 되죠, 주주들에게. 그래서 또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율이 얼만큼
또 접수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삼자 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자 배정이라는 건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특정인이 정해져서 바로 자금을 유입을 시키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사업의 도입이나 재무 구조의 개선으로 인해서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주총 등의 어떤 특별 결의를 통해서 삼자 배정 방식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삼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우리가 호재다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 주주 배정 어거지가 아닌 누군가를 특정을 정해서 돈을 빌려온다라는 건 그만큼 그 기업이 자신이 있고 또 돈을 믿고 빌려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삼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이런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라는 결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럴 때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나중에 유상증자 발표가 났을 때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본 잠식을 해소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신주를 발행을 해서 주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계장부상에 이익 잉여금에 있던 돈들이 자본금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돈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대 1의 무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2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주를 나한테 더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료로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그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주식 수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액면 분할, 액면 병합 이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상증자는 일단 호재고 유상증자는 어찌 보면 악재다. 그런데 그 유상증자 안에서도 주주배정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쏘쏘 때에 따라 틀릴 수 있고요. 삼자 배정은 호재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난감하죠. 그때에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보통 장중에 나오기도 하고 장 전에 나오기도 하고 시간 외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그날 딱 결정을 하세요. 그날 결정을 해서 매도 또는 보유 이렇게 결정을 하셔요. 첫 번째로 큰 손실이 아니라면 저는 매도 이후에 차후에 사용처가 유증 금액의 사용처가 좋다라면 유증 기준일 전쯤에 받을 수 있도록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증 발표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2번 정도의 유증 가격을 확정짓기 위해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말 예전 LNF처럼 유증 받은 그 금액으로 사용하는 사용처가 아주 좋은 곳에 사용할 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빠른 판단력을 하는 요한은 가장 중요한 건 유증의 금액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자본 잠식을 해소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 개선을 위함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억을 유상증자를 해서 80억을 재무제표 개선으로 쓴다. 이럴 때는 아웃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세요. 유증 금액의 50% 이상을 부채 상환을 한다. 이럴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 미만, 10에서 20, 30% 정도만 재무 개선을 하고 나머지 60%, 70%는 현재의 가장 시장이 핫한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증시에 이슈가 될 만한 뭔가에 확장을 한다. 그럴 때는 홀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큰 손실이 아니라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유증 기준일 즈음에 매수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사업에 투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예전에 LNF가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을 때에 가격이 22,000원, 15,000원부터 22,000원대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7,000원, 8,000원대 유증 발표가 났었어요. 그런데 첫날 발표날 개파락이 나왔다가 그날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증 가격이 매수했던 가격보다 높았었어요. 이럴 때는 호재예요. 왜냐? 그 금액으로 90% 이상을 시설 확장,
2차 전지 사업에 확장해 썼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호재예요. 이건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사업을 캐파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냥 지금 있는 돈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 없이 주주들에게 양해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채 상환을 위한 거라면 저는 매도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기로 맘먹었다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증까지 눈 딱 감고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유증까지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증을 받고 난 기업이 1년 안에 또 유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주포나 세력들이 유증을 이용해서 물량 확보를 하는 경우도 덜어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가 발표된 이후에 당일날 또는 하루 이틀 안에 팔지 못했다라면 이미 타이밍은 사실 늦었습니다. 항상 보면 안타까운 건 발표 당일날 판단하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기준일은 다가오는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대표님 이거를 못 팔았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확실하게 하셨죠? 호재와 악재를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발표가 됐을 때 빠르게 액션을 취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의 애정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 여신 감은숙이었습니다.